선생님, 제가 20살이 됐을 때도 선생님 여기 계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칠판에다 이렇게 써놓고 갔어요. 한국 너무 사랑해요라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현 라파엘 신부이고 이웃살이에서 교육과 문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효정이고요. 저도 이제 성현 신부님 도와서 교육과 문화 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웃살이 센터에서 베트남어 통역 맡고 있는 원가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안정호 신부님이라고 계신데 처음에 이제 시흥에서 이제 노동자들을 위한 그 상담소에서 실습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그 신부님께서 그 시흥이라는 곳에까지 이주 노동자들이 김포에서도 오고 여러 인천 지역에서 많이 오는 것을 알고 이주 노동자들의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갈 곳이 없는 분들이 어디를 가면 좋을까라고 할 때 저희도 그분들에게 좀 응답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분들에게 그냥 이웃으로 다가가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이름을 이제 이웃살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센터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 이제 그런 형태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월급 못 받는 이주 노동자분들이 꽤 많았고, 그리고 그 월급 받아주는 역할들을 우리 신부님, 수사님들, 그리고 봉사자분들이 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일과 그다음에 퇴직금 문제, 그리고 아팠을 때 병원 가야 되는 문제, 그리고 산재 관련된 것, 그러니까 노동 상담 파트,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같이 함께 있다 보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서 한국어 교실을 이제 일요일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변에 보면은 결혼 이주 여성 가정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가정의 아이들, 우리 지금은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고 부르는데 그 청소년들을 위한 토요일 날 이제 꿈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동아리 활동, 뭐 밴드라던가 또 미술이라던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체육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 분들하고 이제 저런 이민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음식 나누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각 나라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분을 같이 식사하면서 또 음식 문화라고 알려주시고 여행도 봄, 여름, 가을 우리 이웃살이 센터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여행 가면서 같이 가서 스트레스도 풀면서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통역 통해서 그 어려운 일은 이제 해결해 주십니다. 이웃살이라는 이름은 착한 사마리아인이 길가에 그 내동쟁이 처진 그 강도를 만나서 소죽음이 된 그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사제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보고 지나가는데 그 착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치료해 주고 거기에서 어떤 율법학자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한 데 대한 그 답변으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율법학자는 내 이웃, 우리 라는 이 하나의 새로운 테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테두리를 허물어 내려라. 이웃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 내 이웃이다. 누가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줬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각의 큰 변화죠. 여기에서 저는 이웃살이라는 그 이름을 따오면서 너와 나, 우리와 너희, 우리나라, 너희 나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국경, 이 장벽을 허물어 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미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 안에 확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 다시 말해서 같이 사는 법을 우리도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가진 어떤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점차 우리 이웃살이는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인간답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좀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고 벗이 좀 되어주는 이렇게 동반하는 공동체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 번은 전에 이제 있던 신부님이 이제 긴급히 전화를 받고 막 나갔어요. 미나리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막 신부님이 갔더니 막 그 대로변에 맨발로 나와서 막 살려달라고 막 엎드려서 절하던 분이었어요. 캄보디아 분인데 농장 고용주가 계속해서 폭행을 하고 이제 월급도 안 주고 뭐 이랬던 분이셨는데 이제 같이 우리가 이제 쉼터에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로 이제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갈 때는 이게 칠판에다 이렇게 써놓고 갔어요. 한국 너무 사랑해요라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분들은 이렇게 나쁜 거를 체험했어도 또 좋은 것들에 대한 그것으로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걸로 받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적인 거죠. 뭐 사실 우리는 조금 함께 해준 거지만 이분들은 너무 감사한 마음을 계속 표현해요. 캄보디아에 아빠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아빠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 오빠 같아요. 이렇게 이제 편하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줄 때 저희는 그냥 저희가 있는 것을 나눈 거지만 이분들에게는 그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해준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저에게 계속 이렇게 우리 인간적 관계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들,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마 큰 보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로 이제 하는 게 아무래도 이주 배경 청소년들 그 꿈터 활동을 메인으로 이제 좀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20살이 됐을 때도 선생님 여기 계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20살 됐으면 나는 이제 집에서 쉬어야지. 여기 내가 어떻게 있어? 막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가 고향 같고 그래서 나중에 커가지고 제가 어딘가를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여기 계시는 신부님이나 선생님들도 다 모두 그때까지 계속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 들었을 때 지금 가끔은 제가 일을 하면서도 힘들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들을 때 그리고 여기가 그분들은 굉장히 따뜻한 장소로 여기고 있을 때 그럴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지금까지도 신부님 등에 그리고 선생님 등과 너무 가족처럼 따뜻하게 해주셔서 괜찮아요. 이래서 그 사랑받는 거는 저도 이제 이주 노동자들하고 저런 이민자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 사랑 주고받고 하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농산물 이렇게 농사 짓는 것도 그분들이 없으면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많은 것들이 많은 것들이.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누리면서 그분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니네 돈 벌러 왔으니까 그냥 돈만 벌고 가. 또 미등록이면 이런 혜택을 왜 받냐.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인식들이 아직도 깔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그 기반이 되는 그 제조업 분야, 그다음에 뭐 농업이나 어업이나 이제 밑에 아예 그 뿌리 산업적인 부분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기능적으로는 받아들였는데 이분들이 함께 우리와 공존하면서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인식도 좀 잘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것도 좀 부족한 게 지금 현실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기능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웃으로 좀 받아들여 주기를 저희 같은 이제 단체들은 많이 계속해서 개선을 위해서 연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루 종일 노동하고 그다음 자고 이러면서 또 노동하고 자고 노동하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젊은이의 고민들, 어려움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나가야 하는데 이게 다 붕 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동반을 해야 되겠다. 우리 같은 센터가 없어지는 날을 위해서 일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센터가 없어져야지 좋은 사회죠. 예. 그래서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고통받는 이주민들이 없는 그 사회를 위해서 같이 일하자. 뭐 그게 하나의 지향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